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주의토지통행권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제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나오면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조문 그대로 나오고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그거는 이제 판례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이제 판례 가지고 나오고 여기는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조문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볼게요.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이렇게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경계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계표는 누구 거예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경계표는 그러니까 공동비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 시설은 좀 보안시설이고 지켜야 될 게 많다는 거죠. 그럼 이쪽 시설에 필요한 거 요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 누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통상의 경계표 담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특수시설이죠. 자,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절반에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토지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리냐면 땅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경계표가 경계가 여기냐, 여기냐, 이거냐에 따라서 내 땅이 절로 더 들어가느냐, 더 가져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한국 분들 분쟁이 생기는 거 보면은 정말로 비합리적인 판단, 비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 건물 하나 짓겠다고 해서 경계 측량 좀 합시다라고 하면 자기 땅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럽시다라고 해서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측량 비용을 부담해서 측량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는 거야? 하세요? 네가 필요하면 네가 해야지 내가 하냐? 그런 얘기죠. 그쪽에 있어서 경제 측량해갖고 여기가 진짜 경계인데 여기 조금 들어왔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공사 못하게 하고 태국태국 굴러다니면서 막 이래요. 그럼 여기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겠죠. 그 다음번에 여기 지을 때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이런 분쟁인 거야. 여러분들 소장님 나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두 분 다 나한테 공부하신 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2기 선배고 여기가 2기 후배고 같은 학원에서. 그래서 저기도 같이 했어. 맨날 그 동문회 같이 하고 막 그러던 선후배가 있는데 그러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소장님은 가시니까 소장님끼리는 친한데 건축 축이 친해 안 친해. 왼수죠, 왼수. 여기 지을 때 하도 고생을 시키니까 그래서 담장도 여기 비용으로 다 한 거야. 담장 설치했어요. 담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건물 지을 때 시비를 계속 걸었네. 근데 이쪽 벽면에다가 이따 광고판을 붙였네. 이 담장 누구 건데요? 이쪽 거죠? 그러니까 또 소송 붙고 그 소송은 또 소장이 해야 되잖아요. 서류 접수하고 이거 하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합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측량. 어차피 지네도 건물 지으려면 측량해야 되는데 얘가 측량해서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공짜로 하려고. 그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해야 되겠죠. 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고요. 담의 특수시설권은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요거 이제 담의 재료를 내화 재료 같은 거 있잖아요. 내화 재료 같은 걸로 만들 수도 덧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통상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높이도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 할 수 있다. 22,000V 고압선 흘릴 수도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극도의 보안시설이고 아니면 위험물 저장시설 같은 거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담배꽁초 하나만 잘못 넘어 들어와도 담장도 높여야 되잖아요. 담배꽁초 이거 튕겨갖고 못 들어올 정도로. 그렇죠? 예, 이런 시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표나 담은 공유로 추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칙적으로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방 당사자 비용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누구 소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갑의 비용으로 설치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면 갑 거예요. 을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을 소유죠. 그런데 누구 소유인지 확실치 않다. 누구 비용으로 했는지 확실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유로? 그러니까 간주해야 돼? 추정해야 돼? 추정해야지. 누구 비용으로 누구 소유인지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추측해서 정해준다. 뭐죠? 무조건 추정인 거야. 이거 감이 와야 돼 이거.
왜냐하면 간주하고 추정하고 본다하고 추정한다는 시험에 잘 나와요. 지문 하나 정도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한다고 돼 있죠. 추정이라고 하는 건 누구 소유인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일부가 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건물 소유자 소유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고, 경계표를 넘는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경계표라는 거예요. 경계가 원래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조금 위치가 그런 거죠. 이건 뭐라 그래? 나무가지 수지라고 하고, 이건 목근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여기 넘어왔는데 이쪽에서 니네 나무가 내 땅으로 넘어왔다. 제가 이거 한글로 그리면서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예.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왔으면 요거 제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먼저 수지 나무까지 제거 청구해야 되고, 이에 불응시에 임의로 제거할 수 있어요. 넘어온 부분만 잘라야 돼요. 목근은요, 한 방에 그냥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 토지 소유자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여기는 열매가 맺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열매가 맺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미관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먼저 제거 요구하고 불응하면 제거하되, 여기는 미관상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한 방에 잘라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뭐 광명 어디 군부대에 주임 원사님이라고, 원사님이 이제 제대할 때 되신 분이셨어요. 제대할 때 되신 분이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가서 공부하시면서 부대 관리하시는데, 그 인접의 그 민간하고 이렇게 경계가 좀 붙어 있나 봐요. 민간이 여기서 뭐 돼지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당농사 짓고 막, 근데 냄새도 많이 오고 막, 그래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큰 나무가지가 맨날 이게 군부대 경계선을 이루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잘라달라 그래도 그 나무가 그런 걸 뭐 어떡하냐고 그러고서 버티더니, 이거 공부하시더니 이거 잘라도 되냐고. 그래서 예, 잘라도 됩니다. 법적으로 큰 하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라야 되는데 여길 자른 게 아니라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병사들 시켜갖고. 아, 군인다운 사고방식 싹을 잘라버렸죠, 아예. 그렇죠? 원점 타격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넘어오게. 이거 아마 그분 제대할 때까지 이거 다시 넘어올 일 없겠죠. 여길 잘라버렸다니까, 통째로. 그러니까 딱 이게 나무 주인이 와가지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민법 240조 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런 법이 있냐 그러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랐던.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역시 군인다운 사고 방식이라고. 이걸 원점 타격이라고 하잖아요. 요거만 자르면 다음에 또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냥 멋있는 원점 타격이 있었어요.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심굴 금지, 지하시설의 설치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토지 심굴 금지는, 심굴이 뭐야? 깊게 파지 말란 얘기예요. 굴착할 때 굴이거든요. 토지 심굴 금지는 여러분 시설 개론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거 배운 거야. 인접 토지가 여기 담장을 짓고 이렇게 있는데 심굴해 버리면 여기 지금 뭐가 돼?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휴식각을 줘야 되죠. 휴식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파면 모를까? 이렇게 파면 모를까? 이렇게 바짝 팔 수는 없어요. 여기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혹시 경안반이 있으면 여기까지 깊게 파일을 박아갖고, 토류판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해서 파일 막 이렇게 쭉 해갖고 여기다가 판 끼우잖아요. 이게 방어공사거든. 충분한 방어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어공사할 때 이제 여러분 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압력에 의해서 이게 깊이 안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뜨면 이쪽으로 흙이 밀려 올라오죠. 이게 히빙 현상이라 그런다고. 요 사이로, 토류판 사이로 물 나오는 걸 뭐라, 그래서 흙하고 같이 나오는 거 파이핑 현상이라 그러죠. 그 배우셨나요? 예. 그런 현상을 이제 방어공사, 그런 거 안 나오게 하는 걸 방어공사라고 합니다. 이게 민법 선생들이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 조금씩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법을 만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모든 다 저 법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알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 집안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 방어 공사를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이거 히빙 현상, 히빙은 헤비 있죠, 헤비. 헤비가 무겁다는 뜻이거든. 헤비, 그거 히빙이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배가 나와. 여기 있는 흙이 밀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해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한방까지 말뚝 박을 때 경한방까지 박는 거야. 그래서 일로 밀려 나올까봐. 이게 만약에 사질토 같으면 여기 뽀글뽀글 물 끓는 것처럼 사질토 이거 보일링이라고 하거든. 이게 점토질토 같으면 히빙 현상이 생기고 사질토 같으면 보일링 현상 생기거든요. 왜? 여기 이렇게 물 나오듯이 흙이 흘러나오는 걸 이게 파이프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파이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끓는다, 보일링. 무게 때문에 무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 히빙, 헤비 ING의 히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지하시설의 설치 제한입니다. 지하시설 등의 설치 제한. 우물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저치가 뭐예요? 땅속에 묻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예, 저치할 지하시설을 만들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정화조 묻을 때예요. 정화조 묻을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저수지 구고 또는 지하실 공사, 여기는 저게 기본이 뭐죠? 지하실 공사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하실 공사 등은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반 이상의 거리. 이 기본이 전항에 공사할 때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화조 같은 거 묻을 때 대형 정화조는 그냥 이렇게 정화조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정화조 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해서 외부에다가 콘크리트 실을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물이 흘러도 일로 안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하더라도 2m의 경계가 떨어져 있죠, 여기서. 그럼 이게 이렇게 흘러가진 않거든.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삼각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흘러 들어가면 여기서 냄새가 안 나거든. 인접 토지에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우리 지하실 공사할 때는 얼마 하래요? 깊이의 반 하라 그러죠. 그다음에 정화조 공사할 때는요 2m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화조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수, 하수, 우물을 저치할 지하시설, 그러면 지하시설은 2m 이상 뛰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하실은 깊이의 반.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반지하. 아시겠죠? 왜 헷갈리면 안 돼요. 지하시설은 얼마 뛰고? 2m. 지하실은 반지하. 지하시설은 2m. 이거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반지하가 나왔다고. 반지하 뭐 얘기하는 거야? 지하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우리 이게 저 집 같은 데 보면은 뭐 1층이야, 2층이야, 반지하야 그거 하잖아요. 그 실이잖아, 실. 지하실. 그죠? 그래서 지하실은 얼마? 깊이의 반. 깊이의 반. 그래서 깊이의 반,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원래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서 지하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이게 지하층인지 아니면 지상층인지를 판단할 때 이게 GL이잖아. 표면으로부터 여기 상부층 바닥 높이까지 이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지하죠, 지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서 반이야. 그러니까 경계도 얼마 이상 뛰라고? 2분의 1 이상 뛰라고. 아시겠죠? 지하실을 만들 때. 예. 지하실을 그 온통 기초로 하잖아. 이렇게 온통 기초로. 지하실이 있으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42조에 보면 건물을 축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된다. 우리 지하실 만든다는 얘기는 건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것도 경계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은 개념인 거야. 반 이상 때리죠.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 반 이상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건물의 변경이나 예,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반 미터면 몇 센치야? 50cm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경계서관이 있고 경계에서 여기로 50cm 이상 떨어지고 여기도 그러면 50cm 이상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한 방에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다고. 평지 같으면 모를까? 경계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반 이상 이렇게 뛰면요. 자, 거기에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건축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건물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초대형 건물이 되거나. 그래서 완성 후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차면시설의 설치 의무인데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당한 차면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이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고 여기다 내가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 보니까 거리가 2m가 안 되는 거야. 2m 이내의 거리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발코니가 있고 바깥으로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먼저 지어졌다 그랬죠? 이거 지을 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뭐 어떤 건물 같은 게 없었잖아. 얘가 나중에 지었죠? 나중에 지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이쪽에서 바깥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쪽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라고요? 차면 시설, 블라인드나 커튼 하라고요. 아시겠죠? 왜? 뒤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옷 갈아입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일 수도 있죠. 또 애들 고삐리들 공부 못하게 만들지 말고. 아시겠죠? 애들 또 망원경 사갖고 들다 본다니까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차면 시설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 나온 게 딱 보여주는 놈이 나쁜 놈이요? 보는 놈이 나쁜 놈이요? 그렇단 얘기야. 예. 보여주는 놈이 나쁜 놈이란 얘기야. 그래서 음란 공연죄도 본 놈이 아니라 보여준 놈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농업국가죠. 농업국가다 보니까 물이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역대로 역사도 이렇게 보면은 전쟁이 가장 치열한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강.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왕은 굉장히 번성한 왕인 거예요. 한강이 어떤 역할을 해? 농업용수도 그다음에 교통시설로 흐름. 육지로 이동하는 것보다 배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빨리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거였다고. 옛날부터 농업국가는 특히. 물론 낙농업도 마찬가지지. 동물들이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초목도 자랄 수가 없고. 좋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요즘엔 전부 시골로 가면요. 수리 시설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긴다든지 이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수리 조합이 잘 돼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고 소유권의 취득으로 갈게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 자, 우리 머릿속에 여러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얘네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화살표 이렇게 큰 화살표 만들어 갖고 했잖아요, 이거. 이게 제가 20번씩 써오라고 했는데 오늘 숙제 검사에서 제가 그거 숙제 안 해오면 발바닥 때린다 그랬죠. 제가 가방 갖고 가방에 몽둥이 갖고 왔어요, 오늘.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예, 첫 시간 끝나고 꺼내놓으세요, 숙제. 예, 느닷없이 검사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검사한다 그러면 반 이상 안 와. 그래서 갑자기 바쁜 일 생기죠. 집안일 생기거나. 그래서 오늘 느닷없이 검사합니다. 자, 일단 소유권이 됐든 기타 물권이 됐든 채권이 됐든 가족권이 됐든 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그중에서 물권만 가지고 봤을 때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경매, 수용, 상속, 판결 중에 형성 판결, 기타 여러 가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의 법정갱신 이런 거 있잖아요. 법정저당권 뭐 이런 것들, 법정은 법률 규정을 줄인 거거든요. 이렇게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고,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될 게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 세 가지 얘기해야 돼. 세 가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 그죠?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만 처분할 때만 등기해야 되죠.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처분이 뭐야? 법률행위에 의해서 누군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물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물권 등기하고 등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이 등기가 필요하니까. 아시겠죠? 이 머릿속에 세 개.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등기해야 되고,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유권의 변동은 이전의 합의와, 이전의 합의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계약인 거예요. 아시겠죠? 매매 계약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교환 계약이라든지.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등기 내지는 인도. 인도는 뭐지? 동산을 인도해야 되고, 부동산은 등기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예,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거죠. 세 가지.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취득 시효가 나오는 게, 소유권 취득의 가장 큰 원인은 매매 아니면 교환이거든요. 이건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은 계약법에서 공부하고,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걸 보자라는 얘기야.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라고 해서요. 자, 취득 시효를 보자는 얘기인데, 우리 시효 제도는 소멸 시효와 취득 시효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소멸 시효는 우리 총칙에서 공부했으니까 또 보지 말고, 취득 시효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간이 경과되니까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 시효죠. 예, 그래요. 그럼 권리를 취득한다는 얘기는 무권리자는 원래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거 법률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245조에 돼 있거든요. 245조 1항 2항 이렇게 돼 있는데, 245조 1항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245조 2항은 동산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야 되는데, 법률 규정이니까 여기는 법률 규정이 뭐라고 돼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등기하라고 돼 있다고. 우린 뭐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야?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거거든요. 법률 규정에 아무 얘기 없으면 등기 없이 그냥 취득하는 거지만, 여기는 법률 규정 자체에 등기하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취득 시효에 의한 취득이 있고, 또 첨부는 뭐냐면, 원래 첨부는 뭐였어요? 선부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선부. 원시 취득이거든. 이건 원시 취득이고 부합 정도만 잘 아시면 되고, 여기도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는 정도고, 요걸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나왔다 그러면 겁나게 어렵게 나와요. 다 판례인 거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법조문 하나에 대해서 판례가 수만 가지예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제가 이제 좀 잡아놨어요. 자, 취득시효 대상은, 그래요. 취득시효 대상은 여기 있는 거 있죠. 소지지분. 그 다음에 소지지분질이라고 해서요. 지역왕은 이거 민법상 물권 아니거든. 한번 해볼게. 소지지분질. 소지. 발음은 별로 안 좋죠. 어감이. 그렇죠. 뭔가 지저분한 느낌에다가 분탕질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자, 소지지분질. 그래서 여기다가 1비 이렇게 해놨죠. 1비. 그죠? 소지지분질에서 1비 이렇게 해놨다고. 1비.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앞에서 하나만 잘라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칸이죠. A 다음에 B니까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만 이미지 집어넣으면 안 틀리니까, 요거는 1은 하나만 잘라냈다는 얘기에서 1, 그 다음에 B는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B잖아. 하나, 두 개 지나서 B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1은 뭐냐면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되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질권은 소유권자가 행사하는 거 아니지. 그죠?
소유자가 행사하는 거 아니니까 자주점유가 안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지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은 등기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등기해야 되고 분묘기지권 요거 세모는 뭐냐면 여기 봉분 얘기하는 거예요. 봉분 위로 툭 튀어나와 있죠. 얘는 등기 필요 없어요. 질권은 원래 동산에 관한 거니까 등기 제도가 대상도 아니고 질권 자체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소지지 분질 요거는 우리 저게 대상이 아니야. 민법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보면 되지. 뭐라고 암기했어요? 그러겠죠? 자, 요거는 소유권이니까 점유를 볼 때 자주점유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자주점유 없어도 되죠? 여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지상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그런 거 틀린 거요. 지상권은 원래가 사용수익권이야. 지상권자는 타주점유자이기 때문에 자주점유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하지만 여기는 등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봉분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고 있어. 봉분. 이거 봉분같이 생겼죠 이렇게? 네. 자, 그래요. 봉분 동그란데 안 그래. 기하학적으로 하면은 계속 일자가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일자가. 삼각형이야 원래가. 그 다음에 이건 질권이죠. 질권은 원래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여기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시효취득의 주체는 인이지 인. 권래 주체는 시효취득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 우리가 처음에 인 얘기할 때 자연인 들어가 안 들어가? 법인 들어가는데 그 법인은 공법인도 있고 사법인도 있잖아요. 공법인 중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영조물 조합 같은 것도 있거든. 다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아시겠어요? 시효취득의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다 얘네들 권리 주체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시효취득의 객체는요. 자기 소유물, 성명불상자의 재산, 원래 시효취득 제도를 만든 건 자기 소유물. 옛날에 잘 들으세요. 옛날에는 땅 같은 거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땅 문서 넘겨주고 있으면 돼. 땅 문서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거예요. 혹시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토종 비결 같은 거 보면은 토종 비결에 그 1년에 금년에 문서 잡을 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문서 잡는다는 게 뭐야? 부동산 취득한다는 얘기야.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서를 잡는다는 게 땅 문서나 집 문서를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야. 등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했어. 그럼 뭐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등기제도가 생겼다고. 등기제도가 생긴 걸 이분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 바뀌는 걸 다 알아요? 몰랐을 수도 있죠. 모르고 그냥 이거 땅 문서, 집 문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슴에 탁 품고 있다고. 그 다음에 등기제도가 생겨서 땅을 내가 샀어요. 샀으면 땅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등기였잖아요. 등기제도가 생겼으니까. 근데 등기제도가 생긴 거 모르고 땅 문서만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태풍도 몇 번 오고 홍수도 몇 번 났을 거 아니야. 홍수 나면 땅 문서는 들고 나와? 아니면 몸부터 나와요? 땅 문서를 땅 문서를 그때는 땅 문서 들고 안 나와도 관계없어. 어차피 이거 신신의 땅이면 아무도 안 건드려. 그죠? 거기 신신의 땅인지 다 알아. 그래서 동구나무 있잖아요. 동구나무. 마을 입구에 동구나무가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홍수가 나가지고 땅이 싹 다 덮여버리잖아. 그럼 경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경계요. 여기서부터 몇 번은 김씨네 땅, 거기서부터 또 몇 번은 신씨네 땅, 거기서 또 몇 번은 박씨네 땅 이렇게 된다고. 몇 번 이런다고. 그 몇 번은 누가 정하는 거야? 몇 번 누가 띄어? 동네 어르신이 최고 어르신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돼, 말아야 돼? 건강하셔야 돼. 땅 많은 사람일수록. 어르신이 전에는 이만큼씩 뛰셨는데 요즘에는 요만큼 뛴대. 그럼 내 땅 커져 작아지니까 동네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을 항상 그렇게 모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엔 측량 기술이 있으니까 어르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철에서도 할아버지는 돈 안 내고 타잖아요. 그러잖아 어떤 애가.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어. 뭐가 맞는 말이야.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그거 때리면 또 여기 강야로 못 올까봐 그냥 참고 왔는데 지가 여태까지 산 게 그 어르신이 여태까지 세금 냈기 때문에 이 나라 버티고 온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 지들도 조금 있으면 나이 먹어요. 할아버지는 돈 안 내고 타잖아요. 아이고 참 그 걔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더라고. 엄마 아버지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 그 옛날에 하여튼 이 어르신들이 이거 한 발씩 뛰어야 돼. 이래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같은 거 있잖아. 경계가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는 관습이 어르신이 보폭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줄 있잖아. 줄 가지고 한 자, 두 자, 두 자. 그래서 자가 나온 거야 나중에 우리는. 그죠? 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계에 관한 상징관계는 그 지역에 따라서 경계를 정하는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아시겠죠? 옛날에 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땅 문서를 안 가지고 있어도 김신의 땅이다. 그럼 여기서 몇 번지는 동네 알고 있어. 몇 보.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었다고. 근데 이게 등기제도가 생기고 제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쯤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 땅이 어디 있대는데 그러고 왔는데 보니까 땅 문서는 없어. 근데 어떤 놈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산 거야 진짜로. 진짜로 산 건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 땅이라고 이제 분쟁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 내 거죠. 내 건데 여기다가 판 사람이 뭔가 잘못 알아들어갖고 매도인의 자손들이 와갖고 내 땅이다 그러고 서로 분쟁이 생기잖아. 그럼 네 거냐 내 거냐 분쟁이 생기면 그때 등기가 있으면 간단한데 등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등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등기하라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샀으니까 소유의 의사 있었을 거 아니야. 평온하고 공연하게 내 거니까 아무도 안 건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거야.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아무의 간섭도 없이 점유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소유권이 있을 거다. 옛날의 거래 방식에 의해서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취득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이라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라 라고 해서 등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 소유물도 등기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고 성명불상자의 재산도 마찬가지야. 245조 1항에서 정한 요건에만 부합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이기 때문에 누구 재산이든 관계없어요. 국유재산이 있죠.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이 있잖아요. 일반 재산은 가능한데 일반 재산일 때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등기 청구하기 전에 이게 기타 혹시 행정재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존재산으로 바뀌었다. 그럼 관리청이 바뀐 거예요. 관리청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나중에 변경이 되면 시효 취득 못해요. 모일 때만 일반 재산일 때 취득시효 완성시키고 일반 재산일 때 등기 청구까지 해야만 시효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일부 전부 다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시효 취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까처럼 여기 집 좀 하나 지을 테니까 경계 측량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협조해갖고 경계 측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하세요. 필요하면 네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니까 담장이 이렇게 줬다는 거 요만큼 좀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이게 20, 30년 지났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이거나.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으니까. 그래서 토지 일부, 경계에서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것도 옛날부터 있었다. 근데 이쪽 땅 소유자 얘기 들어보면 옛날이 뭐야? 40년도 넘었다지. 근데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서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이거 토지 일부야. 자, 됐어요. 그때 그 점유는 직접 점유는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간접 점유는 뭐든지 된다고 얘기했죠. 예, 간접 점유도 취득 시효를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책으로 가서 100페이지 보세요. 시효 취득이 되는 권리 그랬죠? 시효 취득이 되는 권리. 그러면 우리 옆에다 적어놔야지. 우리 금방 조금 아까 했던 거 벌써 적은 거요? 소, 지, 분, 질 이렇게 적어놓고 1비 해놓으면 되죠? 1비 하든지 뭐 1피 하든지 소, 지, 분, 질 적어놓고 1비 하든지 1피 하든지 1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 질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점유취득시효가 나와요. 점유취득시효에 시효취득의 주체는 인이죠. 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가능해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시효 취득의 객체는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고, 동그라미 1번 줄칩니다. 부동산, 동산 가능하고, 자기 소유 물건, 성명 불수성자의 물건 다 가능합니다. 또 디귿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이 있죠. 일반 재산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됐고요. 밑에 있는 판례 볼게요. 일반 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됐대요. 원래 시효 취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반 재산이 잡종 재산이거든요. 그게 행정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이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기서 배울 거거든. 아이고. 자, 여기서 갑소유 토지를 의리 점유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갑소유 토지를 의리 점유했어요. 소유의 의사, 이 자주점이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 됐대? 20년 됐다는 거야. 20년이 되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거야? 아직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거야? 아직 못한 거죠.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어? 그럼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등기 청구할 때는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지. 소유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자를 채권자라고 한다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 청구권은 지금 채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으니까 채권자인 것이고, 그러면 채무자는 누구냐?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본질에 따라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 아닌 자에게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을이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봐요. 그럼 을이 갑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갑이 그 토지 소유권을 A한테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A는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 즉 채무자입니까? 소유자. 소유자 아니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즉 채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유 토지 가지고 보자고. 잡종지요. 일반 용지 있죠? 일반 용도의 토지를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대. 일반 용지는 말이죠. 잡종지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돈이 필요하면 일반에게 매각을 하고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국가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매각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정경제부 소유일 거야 아마. 소유 자체가요. 근데 이게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 그럼 국립대학을 짓기 위해서 학교 용지로 바뀌었다. 그럼 관리청이 교육부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럼 뭐가 바뀐 거냐면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재산이 뭘로 바뀌었대?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라고 돼 있죠. 후. 그때 행정재산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없는 거죠?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 등기 청구권이 뭐기 때문에 그래?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2번 판례도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대요. 한필 토지 일부 있죠? 이 부분. 여기 조금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예? 이 부분 일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원래 이거 이쪽 땅이잖아.
이쪽 땅인데 이쪽 땅으로 바뀌어야 되죠. 소유자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전체에서 분할, 필지 분할에 의해서 분필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이쪽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의 요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누구에게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자, 입으로 크게 한번 해봐요. 누가? 점유자만이. 다시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245조 1항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자주점유가 있어야 된다. 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걸 자주점유라고 하죠. 양쪽 가로 1번 줄칩니다. 자, 그다음에 자주점유의 추정이다라고 하는 거 양쪽 동그라미 4번 보이시죠? 자, 우리 점유권에서 공부했어요.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죠. 그때 그 점유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아시겠죠? 뭐 인 그러는데 거기서 뭐 자연인, 법인 나누지 않고 권리 주체 그럼 무조건 자연인, 법인, 법인 중에는 사법인, 공법인 다 들어가는 거야. 자연인은 태아도 일정 부분 권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빼. 뭐 있었지? 손상유유대.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태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태아 빼고 그럼 막 신생아 출생신고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물론 20년이 안 되겠다. 그죠? 20년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취득시효 완성시킨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출생을 했대. 그럼 상속받잖아요. 손상유유대 상. 그죠? 예. 그래서 태아도 아버지 권리를 승계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부동산의 점유권이 분명치 않을 때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권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점유자가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할 필요가 없죠. 근데 주장하려고 하다가 입증이 안 됐답니다. 그럼 다시 입 다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렇다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떤 땅 위에 건물이 있대. 땅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어떤 땅에 자동차 세워놨대. 이거는 이해하는데 잘 건물을 이해 못하더라고. 어떤 땅, 빈 땅에다가 자동차 세워놨대. 그럼 그 땅 누가 점유하는 거야? 자동차가 점유하는 거니까 차 빼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자동차 소유자한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왜? 네가 점유하고 있잖아 그 얘기지. 그럼 자동차 말고 건설기계가 있대. 그럼 건설기계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건설기계 이제 드디어 건물로 하자고. 땅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대요. 그럼 그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건물이 무단 불법 건물이다. 그러면 그 건물 치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치우라는 게 뭐예요? 철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해야 되죠. 그래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디귿에 보세요. 줄칩니다.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그 건물에 안 산대. 안 살아도 누구한테 철거하라 그래야 돼? 소유자한테 철거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여러분 맨날 틀리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히 무슨 뭐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법관계, 행정법관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특별히 대우하지만 민법관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하나의 권리의 주체일 뿐이야. 자연인하고 똑같아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자주점유할 수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소멸시효의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도 우리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거든.
또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멸시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소멸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금. 우리 세금 5년 동안 안 내면 소멸시효 완성돼서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이 취급합니다. 민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거기 보면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이 있죠.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이.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우리 앞에서 봤어요. 동그라미 2번. 매매에 기한 점유지만. 자, 우리 매매하면서 땅을 분할했다고. 원래 경계는 여기요, 여기. 근데 잘못 알고 이만큼 점유했다는 거야. 절반.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대. 이거하고 면적이 절반은 아니죠. 딱 봐도. 절반은 아닌데 실제 현황에 가서 보면은요. 500평 그러면 눈에 별로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원래는 경계는 여기인데 요 정도 초과한 거는 이거는 자주점유라고 봐야 돼요. 원래 산 부분은 어디야? 요만큼이라고. 근데 경계가 아주 조금 넘어간 정도는 이거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없거든. 근데 면적이 상당히 초과할 때 이만큼이나 됐다는 거야. 1000평짜리를 500평 나누는데 내 땅 500평이고 이쪽 땅 500평이다. 이게 눈에 차이 너무 많이 나죠. 이런 정도는 너무 많이 초과한 부분은 이건 자주점이라고 볼 수 없죠. 누가 생각해도 이걸 절반을 분할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거 점유권에서도 줄치고 왔어요. 매매에 기한 점유지만 점유 부분이 매매 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은 자주점유를 할 수가 없다까지. 여기까지만 좀 줄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점유자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되죠. 여기 점유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4번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 그때 등기 청구권 그 줄치입니다.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점유 취득 시효의 요건을 갖춘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라고 돼 있어요. 원시 취득이죠.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있는 판례는 1번 판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 몇 년이요? 10년이지. 왜요? 채권적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리지만 우리 앞에서 소멸 시효 공부할 때 점유자가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 행사 중이죠. 취득시효 완성자도 계속해서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물 점유하는 동안은 취득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거겠죠. 됐습니까? 1번 판례 동그라미 치고 2번 판례도 줄쳐 놓습니다. 자, 이렇게 취득시효 완성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유하던 물건에 점유를 상실했대요. 그럼 점유를 상실했으면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야. 점유를 상실하는 두 가지 원인은 자기가 스스로 점유를 포기했대. 그럼 점유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취득시효로 인한 이익을 포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점유를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뺏겼다는 거지. 그러면 점유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스스로 점유를 포기했다,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몇 년이요? 10년이 지나면 등기청구권도 시효로서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만약에 시효이익의 포기다 그럼 즉시 등기청구권도 소멸하는 거거든요.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몇 년이죠? 1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기산점 변경 104페이지 보이시죠?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권리변경 틀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건데 조금 쉬웠다 할 건데 여러분이 요거를 머릿속에 쉬는 시간에 한 3번만 한번 그려보세요. 자,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먼저 소유자를 중심으로 4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가 20년 기간이 지나서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래.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최초의 점유를 개시한 때 소유자고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 요거 하나 하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대 그러면 첫 번째가 왜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거야. 지금 등기 청구하는 시점이에요. 예,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소유자가 바뀌었대요. 이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언제 바뀌었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다는 거야. 그 취득시효 완성할 땐 얘였고 지금도 A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우리 머릿속에 암기한 게 뭐였어요?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누구야? 지금도 누가야? 얘는 등기 청구의 상대방 맞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누구죠? 지금은요? 얘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맞죠? 그럼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무슨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암기한 대로 하라고. 암기한 대로. 여러분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틀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는 거라고. 시험은, 이 공부는 시험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연구 목적대로 하려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머릿속엔 딱 하나. 등기 청구는 누가?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누구요? 지금은 등기 청구. 근데 얘한테 왜 등기 청구를 못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누구요? 지금은. 근데 왜 얘한테 등기 청구 왜 못해? 할 수 있죠? 예. 기준을 제가 정해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자기 개인적인 상식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누구요? 지금은. 얘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구요? 지금은요? 갑이야.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등기 청구받고 얘가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유자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변경이 됐는데 취득시효 완성 전에 변경이 됐다가 이 모습이요. 2번. 예?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경이 됐을 때는 등기 청구 전에, 등기 청구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등기 청구 전에 바뀌었다. 그 다음에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등기 청구 받고 바뀌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양이 연결이 됩니까? 이 모양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셔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딱 하나 넣어야 되는 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네 가지 방향. 요거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건 딱 하나.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요 사례 4개 엮어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104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만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